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국내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질의 기술 인재 육성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 구조가 달라지면서 노동시장도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달라진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산업계를 이끌어갈 노동 인력을 개발하는 곳이 중요해졌는데요. 달라진 산업 구조에 맞춰서 직업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옆으로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사장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뭘까요? 우리 공단을 상징하는 그 캐릭터인데요. 귀엽습니다. 예, 파란 색깔은 이루미, 뭘 이루다. 이루다, 예, 요거는 해내다. 해내다. 그래서 해내미, 예. 이루미, 예. 해냄인데 네. 저희 공단 직원들이 캐릭터도 디자인하고 네. 예. 장명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기능 올림픽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죠. 예.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그 42개 종목에 나가서 종합 2위를 거두었습니다. 1위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IT 분야 네. 7개 분야에서 저희가 전 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술 강국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했죠.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숙련 기술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공단이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하는 사업을 네. BTS로 요약합니다. BTS요? 예, 뭘까요? 브리징 연결하다, 브리징 네. 테크놀로지 앤 스킬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공단의 역할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네.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능력 개발. 네. 네, 능력 개발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들어온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네. 그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네. 능력을 평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자격증을 준다는 자격 그런 의미인가요? 시험을 봐서 네. 합격자에게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네. 중소기업에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목표가 11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꾸로 그건 인바운드고 사람을 네,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진출하는 예, 그 그런 청년들이 역할도? 네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네. 작년에는 한 5천 명 정도 네네. 주요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서 네. 한 70개국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력공단이 설립된 지 이제 몇 년이 된 거죠, 정확히? 40년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네. 41년째가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산업 현장을 지원해 오신 만큼 그만한 어떤 성과들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적수로 무려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우리 청년들이 일도 하면서 학습하면서 네. 그래서 선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일을 배우면서 또 학교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인력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도입된 인력이 총 누적으로 160만 명. 현재는 시점에서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네네네. 이제 한국에 일하고 있죠. 최첨단의 산업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들을 또 예.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치열하게 공부도 해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일어나니까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업그레이딩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요새 많이 음식점에 가보면 자동 주문하고 네. 또 현금도 요새는 다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직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은 직업 전환인 프로그램 우리가 영어로 리스킬링 네네. 앞부분은 업스킬링, 리스킬링 요 두 부분이 이제 지금의 중요한 화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해서 이 분야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과 관련한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기술에다가 어떤 철학적인 기반, 어떤 그러니까요. 인성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능력을 네.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지사가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그 지사에 2명씩을 네. 닥터, 네. 우리 말로는 능력개발 담당 주치의라고 하는데 예. 그 제도를 금년에 시행합니다. 네. 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네. 네. 그 의사들이 늘 하듯이 손님이 오면 당연히 어디가 아프시냐고 진단하고 네. 그다음에 처방하고 또 안내해주고 네. 이런 일들을 드디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 상황이고요. 더구나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청년들의 고민이 네. 굉장히 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우려에 대비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기업이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게는 4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우리 회사에 와서 일 경험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네. 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턴과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인턴은 돈을 받는 거고요. 네. 이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 경험만 이제 경험만 한 4주간 제공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예.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기업들이 네. 다 해서 작년에 한 20개 프로그램 네. 참여 기업들은 한 15개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 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가리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AI, 네. 빅데이터, 반도체, 배터리 제조 기술 네. 이런 부분에 특화된 것인데 이건 청년들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고 이때 네. 청년이라는 거는 19세에서 34세를 위한 34. 예. 청년 실업률이 높기도 하지만 또 중소기업들은 또 인력난이 심합니다. 이런 미스매칭 상황이 좀 오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네,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네. 저희들은 수행 기관인데 예. 코로나 19로 네. 한 2년간 외국 인력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보통 매년 한 5만 명 들어오고 5만 명 나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만 명에서 15,000명밖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급히 8만 9천 명까지 확대했고요. 금년에는 더 그 중소기업에서 일손이 없다고 네. 그 요구 사항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11만 명이 네. 들어오고 그리고 체류 기간도 여태까지는 한 5년 이내 네네. 제한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 10년까지 연장해 주는 그러면 저희가 10년 후가 되면 매년 10만 명씩 10년이 지속되면 100만 명이 100만 되는 거죠. 명이죠. 10년 예, 후에는. 예, 예. 그래서 외국 인력 100만 명 시대는 10년 후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총 경제활동 인구의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그 10만 명은 사실은 비전문직 쪽인가요? 주로? 비전문직만 10만 명입니다. 네. 우리가 단순 기능, 예, 단순 기능. 단순 기능 인력이라고 부르죠. 네. 기업과 지금 연결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기업의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매년 중소기업만 얘기하면 한 10만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에. 네.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 중소기업의 비율로 보면 한 4, 5%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군요. 네.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업 프렌들리한 기업이 접근하기 쉬운 제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네. 뭐 직업 훈련하면 신청서 쓰고 뭐 해야 하고 뭐 이게 예. 하루 일이거든요. 네.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예. 네. 아예 그런 거 다 없애고 네. 하겠다고만 하면 기업 직업 훈련 카드를 줘요. 카드? 네. 최대 500만 들어있는 카드를 네.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 쓸 수 있는 포인트? 권리를 예, 권리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그 카드로 그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학원에 보낸다든가 혹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네네. 뭐 기술 훈련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카드로 결제가 이제 있죠. 그런 학습은 공단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각자 자기에서 하는 거죠. 자기 기업에서. 아, 예, 예. 자기 기업이 하고 주변에 있는 훈련 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제 자체 훈련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네.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를 어. 전국에 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동훈련센터의 숫자는 총 한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 IT 시대니까 직업 훈련을 비대면 방식으로 동영상이죠, 되게 네네.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큰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등록비가 뭐 한 달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 있고 네. 그건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 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네, 네. 정말 맞춤형 그것만 구독하면 되는 거죠.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국가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건가요? 예, 인정받죠. 우리가 그 NCS 뱅크 직무능력은행이라고 하는 걸 금년에 개시하는데 네네. 거기다 다 기록을 해줘요. 이 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이 뒷받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록된 거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경력이 쌓이고 네. 또 이런 공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고 싶어요. B로. B 기업에 가서 또 자기가 무슨 이력서를 다 내놓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B라는 기업의 사업주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오. 네. 국가가 공인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근로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절실하게 또 배워야 이제 맞아요. 효과가 있을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기 자격으로 쌓이기 때문에 네.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편인가 봐요. 그런 직원들이. 자격은 한 단위가 예.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용접하면 굉장히 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또 빅데이터 분석하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하는 거는 요새 젊은 세대에게 잘 안 맞고 아. 우리가 마이크로 자격이라고 하고 네, 네. 쪼갭니다. 예. 큰 자격을 한 10분의 1 단위로 쪼개줘요. 네, 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따면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배워서 자격을 따게 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한테는. 예.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배우는 맞습니다. 건가 네. 봐요. 그거를 네, 네. 기록해 줍니다. 만약 역도 본인이 생기고. 자기 이력서에 쓰면 네, 네. 증명서 가져오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예. 국가 기록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국가가 인정한 것이니까 예. 공공성이 높은 거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따보겠습니다. 또 이 밖에 또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할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저희도 걸맞게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디지털 전환이 저희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험 보는 모든 시험 중에 필기 시험 다 전산화 마감했습니다. 전산화로. 네, 그래서 예, 지금은 종이가 예. 인쇄되지 않습니다. 네. 연간 인쇄되지 않는 종이 숫자가 무려 5천만 장 예. 이르고 있고 그걸 나무로 환산하면 한 50만 그루. 친환경 저희들 이제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일자리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보다도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상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기술 변화도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라도 이 사회를 사는 누구라도 꼭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기술들을 네.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네.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독학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주변의 도움, 또 직업훈련 기관의 도움, 또 우리 공단의 도움 네. 네, 네. 이런 다양하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업인력공단이 개인의 능력 개발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될 인적 자원 개발과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